네, 스타 장애 주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정욱의 머니볼 조정욱입니다. 자, 저는 매주 월요일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개천절이었죠. 그래서 오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청약 일정이 상당히 많고요. 4분기로 들어갈수록 신규 상장 공모주들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하고 함께 오늘 투자 전략 일정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한 주간 IPO 뉴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민 캐스터. 한 주간 장외 뉴스입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입성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 주관사가 성장성 있는 초기 기업을 발굴해 특례 상장을 이끄는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 제도를 연내까지 코스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공개를 통해 최대 2조 2,500억 원가량을 공모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 후 28일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D포스와 잉글루드랩의 공모 청약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MD포스 524.19 대 1, 잉글루드랩 350.4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IPO 뉴스 잘 봤고요. 자, 먼저 청약 일정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였죠.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잠깐 제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그 화성인더의 자회사인데요. 자, 베트남에서 아디다스 신발 ODM 만드는 회사죠. 자, 수요 예측에서 아무래도 좀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수요 예측 건수가 598건에 경쟁률은 48대 1이죠.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 좀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개인 청약 경쟁률에서도 미달이 나왔죠. 자, 우리가 그 공모주 청약을 할 때는 청약 첫째 날 하지 말고 둘째 날 해야 되는데요. 둘째 날 점심 식사하고 경쟁률을 확인해 봤더니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미달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약을 하시면 좀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쉽게도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미달로 끝났기 때문에 청약하시면 좀 위험했죠. 자, 왜 위험하냐면 과거에 자, 신규 상장주 공모주들이 청약 경쟁률이 이제 미달인 경우에는 공모가 가격보다 상장 첫날 하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어제 신규 상장했는데요. 자, 과거 통계처럼 어떻게 시작을 했죠? 자, 공모가는 15,000원인데 아쉽게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공모가 하회 출발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이었다는 거죠. 자, 코스피 종목이었고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공모 가격보다 떨어져서 시작할 경우에는 아주 잘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는 작년부터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종목이고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공모가보다 하회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상장 초기부터 우리 기관, 특히 연기금이 상장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우리 이미 예상을 했었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이걸 저는 이제 수급 매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수급 매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종목이었죠. 자, 공모가 하회 시작했는데 역시 수급 매수법이 적용됐습니다. 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끝났죠. 자, 누가 매수했는지 장 끝나고 봤더니 우리 연기금이 1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연기금이 한 1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 매수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상장 초기 연기금이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는 좀 우호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미달이었기 때문에 공모 청약은 할 수는 없었지만 상장 초기 수급 매수법을 이용하면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와우스타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공모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와우스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IPO 공모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공모주 일정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청약 일정이 아주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잉그우드랩과 그다음에 앤디포스가 청약 일정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죠.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와 HCT가 내일과 내일 모레 양일간의 청약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청약 둘째 날 반드시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청약 경쟁률이 낮으면 청약을 패스하시고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이제 들어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청약 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잉그루드랩과 미국 회사죠. 화장품 OEM, ODM 제조업체인데요. 잉그루드랩과 좀 핫했죠. 앤디포스. 자, 앤디포스가 청약을 마쳤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같은 날 청약을 했죠. 자, 누가 이겼을까요? 자, 앤디포스가 이겼습니다. 자, 경쟁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앤디포스는 경쟁률이 524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잉그루드랩은 350대 1이었습니다. 자, 이게 경쟁률이요. 청약을 하실 때 일반 경쟁률이 있고 우대 경쟁률이 있는데요. 앤디포스 한번 보시면 앤디포스는 일반 경쟁률이 748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대 경쟁률이 485대 1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증권회사별로 이렇게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출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모주 배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해서 공모주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마다 다른데요. 그 요건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앤디포스하고 잉그루드랩은 저희가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저하고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최근까지 공모주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졌죠. 자, 공모주 시장이 왜 안 좋을까? 왜 공모가 하회 시작을 할까? 작년처럼 공모주 시장이 정말 나빠지는 걸까?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공모주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의 문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이나 피어 동종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공모가가 어느 정도 비싸다 싸다를 객관적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종목은 뭐 베트남 쪽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뭐 게임 업종, 뭐 미토온도 미달이었는데 좀 경쟁률이 안 좋았죠. 이런 것도 공모가가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네 종목은 제가 보니까 뭐 공모가 산정이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잉그루드랩과 앤디포스가 그거에 이제 화답을 해주면서 아주 흥행에 성공하면서 무사히 청약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주 청약 일정 기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한번 보시면서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와우스타에서 기업 분석 리포트, 자,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주 네 종목인데요. 자, 제가 한번 그 수요 예측 결과를 가지고 이번 주에 청약 일정이 끝난 두 종목, 잉그루드랩과 앤디포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청약 일정이 잡혀져 있는 인텔리언과 HCT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그루드랩은 이미 청약에 성공을 했죠. 근데 우리가 수요 예측 결과를 잠시 보시면 자, 수요 예측에서 지금 공모가가 6,000원으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자, 밴드는 5,700원에서 6,700원이었습니다. 상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잉그 루드랩 수요 예측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아무래도 공모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 6,700원 이상으로 참여한 건수가 242건입니다. 50%가 넘습니다. 즉 절반은 6,700원 이상으로 써냈다는 겁니다. 단순 경쟁률도 226대 1이었죠. 참패는 아니고요. 선방한 정도인데요. 그런데 공모 가격이 6,700원보다 저렴한 6,000원으로 설정됐죠.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간접적으로 청약 경쟁률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종 기업 퍼하고 비교 가치 산정을 해봐더라도 화장품 업종이죠. 자, OEM, ODM 제조 업종인데 평균 PR이 35배죠.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PR이 높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기 없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약에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당 가치는 7,783원인데요. 자, 할인을 해서 공모 가격은 6,000원으로 결정된 거죠. 그래서 비교 가치 주당 가격보다는 6,000원이 상당히 저렴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청약 경쟁률에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살펴봐야 할 게 유통 물량 규모입니다. 자, 투자 전략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잉그루드랩, 자, 미국 회사죠. 자, DR 형식으로 발행된 회사인데요. 유통 물량을 봤을 때 뭐 물량 부담이 좀 없습니다. 이렇게 유통 물량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앤디포스인데요. 자, 앤디포스가 좀 핫하죠. 그래서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최근에 뭐 저희 스마트폰, 그죠? S사에서 나오는 아주 아주 기능이 좋은, 그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어떻게 선전이 나오죠? 물속에 그냥 담그죠. 그래서 방수가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바로 그 방수 기능과 관련 있는 회사가 앤디포스입니다. 최근에 좀 핫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최근에 공모가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된 적은 제가 최근에 없었는데,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밴드가 13,000원에서 14,500원인데 공모가 밴드 상단 14,500원에서 결정됐습니다. 자, 밴드 상단에서 결정됐다고 비싸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기가 있었다라는 증거죠. 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장 이후, 그죠?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자,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이 됐고요. 자, 수요 예측 결과를 봤더니 596건에 406대 1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신청 가격 분포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14,500원 이상 써낸 건수가 499건이었습니다. 거의 절대적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앤디포스는 수요 예측 참여 내역을 보시면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경쟁률도 좋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앤디포스는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경쟁률이 괜찮았죠. 그래서 오늘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약하신 분들은 좀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참여 건수라든지 경쟁률을 봤을 때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높게 시초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이 공모가 하회 시작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물론 이제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죠? 공모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 이후로 한 10개 종목 줄줄이 경쟁률하고 상관없이 공모가 하회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잠깐 질문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재민 캐스터. 네, 오늘은 스마트폰 방수 소재 전문 기업인 앤디포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질문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유민님께서 청약 경쟁률이 하회한 종목은 청약하지 않고 상장 후에 수급 매수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접근해야 할지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 10월에 청약이 왜 이리 겹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스튜디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10월에 그 청약이 많이 나오죠? 많이 당황하셨나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4분기에 신규 상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왜 그런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기 보고서가 이제 8월 끝나고 이제 나오죠. 서늘해지면 나오는데 그 반기 보고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좀 하반기, 즉 4분기 상장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다 4분기, 특히 11월과 12월에 상장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10월에는 그렇게 많이 상장이 안 됐는데, 자, 올해는 제가 뭐 연초부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보다도 많이 공모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0월부터 아주 많은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그랬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매수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디포스 이렇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수급 매수법이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 종목만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시총이 어느 정도 커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기관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디포스 유사 기업은 SKC, 코오롱 PI, 아이컴포넌트, 이녹스인데요. 사실 이 세 회사와 가장 유사한 회사는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뭐 화학 쪽 이런 뭐 가장 유사한 회사를 고르다 보니까 골랐는데 사실은 이제 엔디포스처럼 이렇게 그 스마트폰 방수 필름 이쪽으로 이제 특화되면서 경쟁하는 회사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엔디포스의 점수를 좀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동종 유사 기업이 없는 회사들은 신규 상장 이후에 좀 우호적으로 주가 흐름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고요. 자, 평균 PR이 19배인데요. 자, 18배. 그러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로 구했는데 19배, 18배. 자, 이거 평균하니까 주당 평가 가액이 21,000원인데요. 자, 할인을 해줘서 14,500원에 이제 결정이 됐네요. 자, 14,500원은 올해 엔디포스 2016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비싼 수준은 아니고요.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일단 엔디포스는 작년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실적이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은 공모가보다 좀 높게 시작할 확률이 높고 상장 이후 흐름도 괜찮게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이제 유통 물량 구조인데요. 자, 유통 물량 구조만 제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엔디포스라는 종목은 총 한 1,50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자, 구주를 봤더니 구주가 거의 없네요. 자, 공모주주 이외에는 특별히 상장 초기에 나올 물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초기에 주가 흐름이 유통 물량 쪽에서 좀 제한을 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내일부터 이제 청약이 들어가는데요. 자, 동종목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이번 주 나오는 종목도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해양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도 동종 기업이 없습니다. 시장 마켓 글로벌적으로 2위 달성하는 업체인데요. 자, 숨은 보석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독보적으로 세계 마켓쉐어가 1위인 기업이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즉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인데요. 해양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는 18,000원에서 25,500원. 그 다음에 공모가는 19,000원인데요. 자, 상단은 아니죠. 자, 중간 정도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됐는데, 자, 예측 기관의 수혜측 잠깐 한번 보시면 668건에 319대 1 나쁘지 않았죠? 자, 인기가 괜찮았습니다. 자, 예측 산정 분포를 보니까 가격 미제시가 무려 29%네요. 나는 가격 상관없이 받겠다라는 거죠. 인기가 있었네요. 그리고 무려 25,500원 이상으로 써내신 분도 22%네요. 다만 공모 가격이 왜 낮게 설정이 됐을까요?
18,000원에서 19,000원 쓰신 분들 32%. 즉, 이 종목은 극단적으로 갈렸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이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보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약 둘째 날 금요일이죠. 자, 내일부터 할 필요는 없죠. 둘째 날 점심 식사하고 천천히 경쟁률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경쟁률 확인하는 방법. 자, ARS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증권회사 ARS 전화를 거시면 ARS 버튼만 눌러도 상담을 하고 통화하지 않고 실시간 경쟁률을 알 수 있다. 또는 자, 와우밴드에서 제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밴드 통해서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텔리안 테크놀로지까지 봤고요. 자, 공모가 19,000원 설정됐고, 그 다음에 유통 물량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되네요. 자, 보니까 벤처금융, VC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보호해서 안 된 게 좀 보이죠? 자,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좀 부담이 된다.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HCT입니다. 자,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회사는 밴드보다 좀 낮게 설정이 됐죠. 공모가가. 좀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공모가는 17,000원인데요. 참여 건수가 328건에 경쟁률은 95대 1로 앞선 종목보다는 좀 인기가 없었죠. 자, 신청 가격 분포를 잠깐 보시면 어땠죠? 17,000원 미만이 61%였죠. 그래서 동종목은 17,000원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아무래도 17,000원 미만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종목은 앞선 종목보다는 좀 인기가 없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반드시 경쟁률 확인하고 청약이 좀 필요한 종목이고요. 자, 동회사는 조금 익숙하지는 않는데요. 국내 시험 인증 교정 산업을 선도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십니다. 상장 기업으로는 DTNC가 가장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자, DTNC가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좀 상장이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민 캐스터.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조종욱 대표와 함께 분석해본 오늘의 기업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앤디포스, 2번 여신포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스타 사이트 내 이벤트 게시판에 시청 소감과 함께 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당첨자분들께 TS 샴푸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퀴즈 잘 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청약 일정 두 종목 나왔는데요. 자, 오늘 마감했죠. 자, 인구루드랩, 그 다음에 앤디포스. 자, 두 종목 모두 청약에 성공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공모주 시장이 안 좋다, 좀 미달인 종목들이 많았는데 종목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죠? 공모주 시장은 이상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인구루드랩은 이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 OEM, ODM 공장을 인수해서 지금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루드랩 그 상장 첫날 대응을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앤디포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두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을 선택한다라 그러면 어떤 종목이라고 제가 지금 와우밴드에 좀 올려놨는데요. 어떤 종목이죠? 청약 둘째 날 경쟁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청약 일정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